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일 오후 5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 조지 허버트 워크 부시 대통령이 94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그 부인은 올해 봄에 별세를 했습니다. 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흔히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렇게 불리죠. 그 아들이 대통령을 했으므로 부자 대통령, 미국에서 두 번째 있는 일인데 부자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아들과는 달리 성격이 아주 조용한 전형적인 신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4년만 재임을 했습니다. 재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빌 클린턴과 매우 친해졌습니다. 특히 2004년에 이 태평양에서 쓰나미 사태로 수십만 명이 죽었을 때 아들 대통령의 부탁으로 이 구제 활동을 이끄는 과정에서 당시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클린턴과 아주 협력을 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매우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클린턴도 전직 대통령이었죠. 이 서거한 부시 대통령은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이분이 태어나기는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석유 개발도 하고, 그 아들은 텍사스 주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였고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에 걸쳐서 정치를 한 미국의 명문이죠. 정치 명문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공화당으로. 이 서거한 부시 대통령의 이 경력을 보면은 미국의 정치 엘리트가 어떤 과정을 밟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에 일본군이 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한 다음에 공습한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부시도 징집이 되어 가지고 18세에 해군 파일로트가 되었습니다. 가장 젊은 파일로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8회의 전투 비행 경험이 있습니다. 58회. 이 마지막 비행에서 일본군의 대공포를 맞아가지고 바다에 추락을 했는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죽고 이 부시 조종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자신의 그 참전 이야기를 이 정치판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격추된 사람인데 격추되지 않고 훌륭하게 전투를 한 조종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영웅이지 나 같은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격추된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이 콰이어트 맨이라는 별명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후에 군에서 전역하고 나서 이제 예일 대학에 다니다가 거기서 바바라 부시 여사를 동창생으로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분은 70년 이상 같이 살았습니다.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부시의 경력을 보면은,
이 석유 개발 사업을 하다가 정치의 뜻을 두고 하원 의원,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1976년에 유엔 대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CIA 부장, 카터 대통령 되죠. CIA 부장 1976년 유엔 대사가 된 것은 닉슨 때니까 그 앞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할 때 일종의 주중 대표, 미국 대표부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직은 카터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이 경선 때 레이건 후보와 대결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후보가 이겨서 이제 부통령 후보를 누굴 고를까냐 고민을 하다가 이 키신저의 아이디어로 대통령을 지낸 포워드 전 대통령을 부통령 후보로 발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섭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시가 부통령 후보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연 것이죠. 그래서 1981년부터 89년까지 8년 동안은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레이건 대통령을 잘 모셨고,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든 부시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아주 쉽게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두카키스라는 그분도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민주당 후보를 꺾고 아주 쉽게 꺾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4년 동안 백악관에서 세계 정세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즉 냉전이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시 대통령이 잘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소평가받고 있는데 재선에서 실패하니까 요사이 높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비록 한 임기밖에 못했지만은 냉전 붕괴 과정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했다 하는 점에서 외교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일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주도한 사람은 콜 수상이었고, 콜 서독 수상이죠. 콜 서독 수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부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다시 통일되는 데 대해서 피해를 그동안에 많이 입었던 독일로부터 1차 대전, 2차 대전, 영국의 대처 수상,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내키지 않아 했지만은 결국 콜, 부시 두 사람이 콤비가 됨으로써 고르바초프, 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1년 만에 통일 사업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공산권이 모조리 붕괴하면서 동독 공산정권도 붕괴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1년 뒤에 통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1년 사이의 통일 외교는 세계 역사상 아주 성공적인 통일 외교입니다. 통일을 하려면 보통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독 동독이 합쳐진 데는 콜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부시였습니다. 부시. 그리고 이때 한국 대통령은 누구였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88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93년에 물러났으니까
그중에 4년 동안은 부시 대통령과 겹칩니다. 부시 노태우 대통령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좋아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이 민주화를 이제 실천하는 과정이었고, 이때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올림픽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북방정책을 합니다. 북방정책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산권과 접촉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게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대화 채널이 많이 생기고, 이게 동국 공산권 붕괴라는 결정적 찬스와 마주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한가리 수교, 1989년 한가리 수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동국 공산권과 수교하고 소련과 수교하고 마지막에는 중국과 수교하는 북방 외교에 나서는데, 이것을 부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또 핵 문제에 있어서 부시 대통령이 1991년 말에 중요한 정책 발표를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전술핵을, 미군의 전술핵을 다 철수한다. 유럽 빼고 해서 한국에 놓아두었던 수백 기의 전술핵 무기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을 예외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한국은 예외로 했으면 좋은데, 그때 만약 전술핵을 철수하지 않고 한국의 전술핵을 그대로 두었더라면은 북한의 지금 핵 도발을 핵 대 핵으로 응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시 대통령은 1991년에 갈프전, 제1차 갈프전을 지휘합니다. 이 갈프전은 왜 일어났냐 하면은 그 전해에 1990년 여름에, 8월이죠. 여름에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들어가서 쿠웨이트를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이 냉전이 이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 국제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세계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약 40만 명의 다국적 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91년 초에 이라크를 칩니다. 이라크를 치는데 이때 동원된 미군의 군사력이 정밀폭탄, 유도폭탄 등등 해가지고 최초로 미국의 신무기 체제가 등장하면서 이게 스타워즈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있던 이라크 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남부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바그다드까지 그냥 밀고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무너뜨릴 필요 없다. 그 대신 쿠르드족에 대해서는 일종의 독립을 부여하기 위해서 쿠르드족이 사는 상공에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후세인으로부터는 앞으로 핵무기 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 멈췄습니다. 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이 아버지 부시, 오늘 돌아가신 이 부시 대통령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아들 부시는 제2차 걸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9.12 테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해가지고 바그다드 점령하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점령지 관리 정책에 실패를 해가지고 특히 항복한 이라크 군대를 해산시켜버림으로써 공백지대를 안보와 질서의 공백지대를 만들면서 내전 상태로 들어가고, 그 뒤에 약 10년 동안 미국이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전문가들도 아버지의 선택이 맞았다. 사담 후세인은 고립시킨 채로 그대로 놓아두었어야 했는데, 이 이라크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총력전을 펴서 사담 후세인을 죽이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사람들이 죽고 5천 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1차 갈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게 91년입니다. 91년에 이 부시 대통령의 인기는 매우 높아 한때 80% 갔습니다. 그 92년 대통령 선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여기에 바로 부시 대통령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외교를 잘하고 아주 엘리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칸소 주지사 출신의 이 40대 대통령 클린턴을 등장시키는 게 되죠. 또 일본을 방문 중에 천황과 만찬을 하다가 이 복통을 일으켜서 쓰러지는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약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약한 대통령이 아니죠. 아주 용감한 분인데, 그래서 이 언론의 이미지 조작이라고 그럴까요? 이 언론 보도의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크게 졌습니다. 92년 대선에서는 또 거기 공화당 표가 분산이 되었습니다. 페로시라는 다른 후보가 또 하나 나와가지고 공화당 표를 떼가고 해가 현직 대통령이 아주 크게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교에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외교에는 귀신이고 인사는 등신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그건 과장된 이야기고, 부시 대통령도 외교 안보에는 성공을 했는데 국내 정치 그리고 경제 문제를 잘못 다루고 언론을 잘못 관리하는 통에 아쉽게도 재선에 실패했는데, 이분은 재선에 실패한 후에 전직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아주 멋진 생애를 보냈습니다. 아주 공익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조용하게 지내면서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아들 조지 W 부시의 동생이 제프 부시가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인데 2016년에 이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또 나왔습니다. 그때 트럼프 아주 격돌을 했는데, 이때 트럼프 후보가 부시 집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돌아가신 이 아버지 부시가 매우 화가 나서 2016년 투표 때는 트럼프를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공화당인데도. 어쨌든 94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2차 세계대전 18살에 해군 파이로트로 참전해서 격추되기도 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또 아들도 대통령이 되고 하는 이런 꽉 찬 생애를 보낸 분이 바로 부시 대통령이었고, 우리나라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 특히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이 북방 정책을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북한만 빼고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넓히는데 우리를 도와준 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